이 혁신제품 지정제도 제도 소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 일자리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혁신제품이라고 하니까 좀 어떤 생각이 드실지 잘 모르겠는데, 혁신이면은 기술 혁신이냐, 어떤 걸 혁신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 명칭 자체도 처음에 저도 좀 생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혁신제품 자체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기술 혁신뿐만 아니고 이 제품이 공공부문에 사용돼서 이제 공공부문의 업무 혁신, 그리고 이제 공공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혁신 제품을 어떻게 지정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제도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혜택을 드릴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은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크게 이제 제도 소개, 지정 혜택, 혁신 제품 지정 방법, 지정 현황 및 성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제도의 도입 배경입니다. 우리나라 공공조달 시장 규모가 GDP의 약 7% 육박하는 상당히 거대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조달 시장 자체도 이제 20년 145조 원에 이를 정도로 이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요. 이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제 국가 연구개발 R&D 규모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정부 R&D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년도 24조 원을 돌파했고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약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조달과 연구개발 정책을 융합해서 민간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또 중소기업의 판로 구축을 지원하고자 이러한 혁신제품 지정제도와 같은 그런 시장 창출 전략이 이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는데 2019년 7월에 국무회의에서 혁신제한 공공조달 방안이라는 걸 저희가 발표를 합니다. 그 방안의 골자는 민간의 기술 혁신 제품을 공공구매와 연계하고 공공부문의 업무 혁신을 통해서 이제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하자는 거고요. 조달사업법과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 혁신조달 추진에 대한 것을 법제화했습니다. 혁신제품 개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제 기업이 기술 혁신을 통해 개발한 제품으로서 공공부문 그리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하고요. 이건 과기정통부뿐만 아니고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총 3가지 트랙으로 이제 지정 트랙을 운영합니다. 저희 과기정통부는 과기정통부 소관 R&D 사업 결과물을 사업화한 제품을 평가해서 혁신 제품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스트트랙 1에 이건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 패스트트랙 2와 이제 3도 있는데 이건 이제 다른 부처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혁신 제품의 지정 혜택입니다. 이거 여기서부터 좀 잘 보셔야 하는데, 혁신 제품으로 지정되면 뭐가 좋냐? 단순히 이제 네이밍만 좀 멋있는 게 아니고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정을 받으시면 3년 동안 수의계약이 허용되고요. 수의계약의 장점은 이제 조달청의 중앙 조달을 거치지 않아도 돼가지고 공공기관에서 이제 직접 계약이 가능합니다. 즉 이제 업체와 이제 공공조달 구매 담당자끼리만 이제 협의가 되면 다른 업체랑 경쟁하지 않고도 입찰이 가능해서 이건 공공기관에서도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하는 방식을 또 선호하고 있고요. 업체 측에서도 이걸 입찰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좀 더 조달에 용이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혜택으로는 이제 구매 면책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에서 이제 항상 조달을 한다고 하면 구매 담당자분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자기가 이제 구매 책임을 져가지고 혹시나 구매한 제품에 좀 문제가 있거나 책임 소재가 있는 걸 두려워하시는데, 혁신 제품은 애초에 조달사업법에서 구매 면책을 부여를 해서 이제 구매 책임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부문에 혁신 제품을 도입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이제 지정 혜택으로는 시범구매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다른 인증 제품들과 달리 혁신 제품의 경우에는 애초에 부처 차원 그리고 범정부 차원에서 구매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은 올해는 이제 530억 원 정도 혁신 제품 시범 구매 예산을 정부가 이제 꾸렸는데요. 이건 이제 공공기관에서 혁신 제품을 도입할 때 이제 직접 구매까지 지원을 해줘서 그 기업에서 이제 뭐 조달청이나 뭐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그걸 이제 저희가 좀 들여다보고 수요기관을 매칭해서 이제 지원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 혁신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구매까지 정부 예산으로 지원이 된다는 점이 혜택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혁신 제품 지정 방법입니다. 크게 이제 제도 추진 절차부터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제 제품을 등록하신 다음에 기업에서 제도 신청 접수를 하시고요. 그러면 평가기관에서 제품 평가와 심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심사를 통과하면 그 심의 예정 공고를 한 뒤에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게 되는데, 기업에서 이제 크게 신경 쓰셔야 할 거는 이제 제품 등록과 신청 부분입니다. 이 제품 등록은 그 조달청 나라장터에 신청 대상 제품의 품명을 물품으로 등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도에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서랑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또 저희 혁신제품 지정제도 그 전용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홈페이지에 이제 공고기간 내에 업로드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이제 서류 신청을 해주시면 이 평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이제 제품을 평가 심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 서류 검토하고 이제 혁신성 평가라고 해서 서류 심사, 현장 심사, 종합 심사로 3단계 심사를 거치고요. 3단계 종합 심사를 통과한 제품을 저희가 혁신 제품으로 지정하겠다는 심의 예정 공고를 하고,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 제품에 대한 지정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제품 등록 방법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먼저 이제 조달 업체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신 다음에 물품 식별번호를 등록하시면 되는데요. 이 세부 등록 방법은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고, 또 저희 전용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그건 이제 뭐 추가적으로 세부적으로 저희가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청 요건은 그 두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이제 중소기업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 대해서는 그 R&D 사업 완료 평가 결과가 성공 또는 보통 이상을 받으셔야 하고, 그리고 이제 직접 R&D를 안 하셔도 대학이나 출연연으로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제 R&D 완료 기술을 이전받아서 제품화하신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신청 요건을 만족하시는 기업은 그 나라장터에 물품 등록을 하시고요. 이제 신청 서류를 구비해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료를 업로드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그 URL을 좀 적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www.skip.or.kr인데 여기 이제 공지사항이랑 설명 자료란에 저희가 상세하게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어떻게 신청하시면 되고, 어떤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 평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요거를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평가 방식과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평가 절차 자체가 이제 서류 검토와 1차 심사, 2차 심사, 3차 심사, 그리고 혁신제품 지정 심의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1차는 이제 서류 면접입니다. 서류 면접 평가는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제품을 2차 심사에 상정하게 되는데, 여기 평가 항목은 이제 공공성, 혁신성, 사업화 효과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가 봅니다. 그 앞서서 이제 혁신 제품이 공공 부문에 좀 조달되려면 이제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 공공 부문 업무 혁신에 기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공공성 평가 항목이 30점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뭘 보냐면 그 제시해 주신 제품이 공공에 꼭 필요한 제품이냐, 공공에서 이제 어떤 현안을 해결할 때 그 제품이 조달될 경우 그걸 좀 슬기롭게 그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인가, 이제 그런 걸 중점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혁신성의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다른 인증 제품과 좀 유사하게, 다른 제품 인증 제도와 유사하게 이제 제품의 신규성, 그리고 이제 기술 제품의 탁월성, 그리고 이제 신뢰성이라고 해서 그 제품이 이제 작동이 뭐 좀 오랜 기간이나 어떤 작업 환경 변화에도 유지되는지, 이제 그런 걸 보고요. 사업화 효과는 이제 사업 모델 적합성, 시장 창출 가능성, 그리고 이제 지정 시 파급 효과를 보게 됩니다. 이게 배점이 이제 혁신성이 40점으로 돼 있지만 공공성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잘 감안해서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2차 현장 확인이 있습니다. 1차 심사를 통과하신 그 제품에 대해서 1차 심사가 적절한지를 확인하고요. 제품 성능과 이제 품질 경영 체계 등을 평가해서 이제 적부 판정을 하는데요. 이건 2차가 현장 확인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진짜 현장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그 저희 상기업 평가기관이랑 전문가분들이 나가셔서 어떻게 제품이 작동되고 1차 심사에서 그게 뭐 적절한 뭐 부분이 제시가 됐는지를 이제 판정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적절 평가를 받으면 3차 종합 심사에 상정이 되는데 그 1차, 2차 심사 결과를 종합해서 이제 혁신성을 보유한 제품으로서 혁신 제품 지정이 타당한지 적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통과하시면 이제 기획재정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로 이제 제품 지정 안건이 올라갑니다. 이건 이제 저희 부처뿐만 아니라 뭐 중기부, 산업부, 뭐 조달청 등 이제 다른 부처랑 다 같이 이제 지정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심사 체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기술 혁신성도 좀 봐야 하고 이제 공공성도 봐야 하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산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 약 2,000명 정도 풀을 가지고 체계화된 인증 심사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른 부처보다 그 기업에서 이제 가지고 계신 기술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고 그게 얼마나 또 탁월한지 잘 받을 수 있는데 이제 기술 분과도 이제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소재,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화학생명, 건설환경 이렇게 세분화해서 체계화된 심사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여기 그 조달 성공률이라고 좀 써놨는데 그 다른 부처에 비해서 이제 저희가 지정하면은 그 조달 성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공성이나 혁신성 같은 것도 잘 봐가지고 혁신 제품 지정을 한다. 그리고 과기정통부에서 지정을 받으시면 다른 부처보다 저희가 그 판로 구축하는데 더 많이 신경 쓰고 케어를 해드리니까 네, 만약에 이제 저희 R&D를 하셨으면 꼭 저희 부처로 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정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정 현황인데요. 저희가 이 제도를 작년 초부터 이제 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53개 제품이 신청해서 9개 혁신 제품이 지정이 됐고요. 올해는 이제 2배가 넘는 이제 111개 제품이 신청해서 21개 혁신 제품이 지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대표 사례를 좀 뽑아봤는데요. 어떤 제품이 혁신 제품으로 지정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함인데, 첫 번째로 이제 배낭 와이파이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태풍이나 산불 그리고 이런 재난 같은 게 발생했을 때 대다수 비상 연락망이 이제 이동통신사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경우 이제 통신이 두절되면 재난 현장화 소통 채널이 부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19년도에는 강원도 고성에 속초에 산불이 나가지고 통신 두절돼서 이제 뭐 인명 재산 피해가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제품은 그런 재난 현장 상황에서도 이제 이동 기지국 방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통신사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동형 와이파이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이제 크게 혁신성을 인정받아서 저희 부처 혁신 제품으로 지정이 됐고, 지정 이후에 이제 한 6개월만 살펴봤는데도 5개 공공기관에 계약해서 한 3.7억 정도를 납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이제 작년에 혁신조달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대표 사례로 이제 일회용 URL 기반의 콜센터 상담 솔루션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경찰 쪽에서 좀 요구가 있어서 그 공공 수요와 맞게 좀 타겟팅돼서 제작된 제품인데, 최근에 이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나 이제 데이트 폭력, 학교 폭력 등 이제 여러 범죄들이 생겨나면서 사회적인 그 대응이 좀 필요한데, 그런 범죄를 대응함에 있어서 이제 과학 기술을 좀 활용해서 이제 대응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신고자가 112로 신고를 하면 112 신고 접수 센터에서 일회용 URL을 보내줍니다. 그 URL을 이제 누르면 신고자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실시간 영상, 음성, 그리고 위치를 이제 경찰 쪽에 제공을 해줘서 이제 안전한 치안환경 구축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고요. 이것도 이런 공공성에서 큰 좋은 평가를 받아서 그 지정되고 나서 이제 세계 공공기관에 4.3억 정도 납품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뽑아본 건데, 그 혁신 제품 지정하고 나서 매출액이 얼마나 좀 증가했는가를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좀 과거에 지정된 제품으로 뽑아봤는데, 일단 20년도에 저희가 9개 혁신 제품을 지정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8개 제품에서 매출이 발생했고, 혁신 제품 지정 전후 6개월 비교 시 이제 41.3억 정도의 매출이 상승했고요. 비율로 보면은 700% 이상이 상승을 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지정되고 나면 이제 공공 조달도 있지만 민간 부분에 이제 판매하실 때도 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지정 제품은 이제 지정 후 그렇게 긴 기간이 지나진 않았습니다만 7개 제품 중에서 이제 5개 제품의 매출이 발생했고요. 지정 전후 6개월 비교 시 이제 7.9억 정도 매출액이 상승했습니다. 이건 이제 초기에 아예 매출이 없던 제품들이 많아서 거의 2000% 가까이 이제 매출 상승률이 나오는데, 아무튼간 혁신 제품 지정 받으시면 기업 매출 그리고 판로 구축 효과 그런 부분에서 크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별도의 내용이긴 한데, 저희 제도 자체가 또 혁신적인 제도라고, 그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잘 아시는 OECD라고 있습니다. 그 OECD 공공부문 혁신 사례로 저희 혁신 제품 지정 제도가 또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공공 조달해서 판로 구축하는 기업 친화적인 그런 정책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혁신 조달 제도가, 혁신 제품 지정 제도가 혁신적인 사례다, 그렇게 좀 인정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점 잘 참고하셔서, 설명드린 부분 잘 참고하셔서 내년도에 많이 좀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그 R&D 혁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시장 진출이랑 판로 구축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테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